축산, 검협전. 63화 규화역 어신동. 늦은 밤까지 연애를 베풀며 규화육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동굴길 너머의 적정을 살피며 쌍방의 어신동을 경계하네. 허울은 제 아우라 말리기도 무엇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백기가 다시 자리에 앉아 극진한 손님 대접을 이어갔다. 떠들썩한 술자리가 이경이 넘도록 이어졌으나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인들이 술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백기와 대영욱이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섣달 금음이라 여럿이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누니 무척 즐거웠다. 삼경 무렵 대영욱이 제사를 주관한 후 다 함께 덕담을 나누었다. 대영욱 집안의 모든 가족과 친구, 하인들은 물론 마을 사람까지 모두 모여 새해 인사를 주고받았다. 허울은 대가장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오래전 연락이 끊긴 동생을 만날 줄이야. 더구나 허초 녀석 실력이 몰라보게 늘었어. 곧 떠나야 하는데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지도 못했네. 이제 입문하면 오랫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할 텐데 아무래도 집안일이며 아이들을 허초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겠어. 허울은 다들 새해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할 때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문지기가 그를 발견했으나 귀한 손님이기에 아무 말도 캐묻지 않았다. 허울은 조금 전에 어신동으로 가는 길을 알아둔 터라 집을 나서자마자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다. 지나는 길마다 새해맞이 징소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집집마다 마당에서 재물신 혹은 조상신에게 제를 올리거나 밤하늘을 수놓는 각양각색의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다. 마을 광장에서 봤던 구룡간월만큼 화려한 불꽃은 없었지만 풍년을 기원하는 풍악소리며 좋은 술과 함께 지난해를 보내는 풍습을 즐기는 모습이 매우 흥겨워 보였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가볍게 걸음을 옮기다 보니 수십 창 높은 언덕 위에 평평한 길이 보였다. 어신동이 멀지 않은 모양이었다. 한겨울 밤하늘에 별빛이 빛나고 정적이 흐를 뿐 언덕 위에는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허초도 다른 보초도 없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화려한 불꽃이 번쩍이고 폭죽 소리에 진과 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허울은 단숨에 훌쩍 언덕 위로 뛰어올랐다. 두리번거리며 허초를 찾는데 벼랑간 호통소리와 함께 눈앞이 번쩍하더니 서슬퍼런 검날 두 개가 날아왔다. 황급히 뒤로 몸을 날렸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건장한 두 남자가 한 손에 신호용 등불을 들고 다른 손으로 검을 내지르려 하였다. 허울이 정체를 밝히려는 순간 뒤에서 씩소리가 들렸다. 노련하게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피하자 서슬퍼런 창날 두 개가 스쳐 지나갔다. 대가장은 방어 체계가 매우 삼엄하고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무예를 할 줄 알았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지체하다 어느 한쪽이라도 다치면 큰일이니 서둘러 몸을 빼내며 크게 외쳤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백기 대영욱 두 분이 제 아우 허초에게 가보라 하여 온 것입니다. 네 사람이 등불을 비추어 어쩌녁에 온 손님임을 확인하고 즉시 사죄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밤 보초라 순찰 중이었는데 신호용 등불을 들고 있지 않으셔서 침입자로 오해했습니다. 조금 전 허초 나리가 어신동에 침입자가 있을지 모른다면서 단단히 경계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랬군요. 허초는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네 사람 가운데 대장격인 대망관이 대답했다. 술시에 이곳에 들렀다가 어신동 길을 살피겠다며 동굴 쪽으로 가셨어요. 저희에게 경계를 철저히 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가 돌아오지 않거든 교대하자마자 윗분들께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입구 앞을 살피다가 해시 무렵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신동은 몇 년 전 산사태가 일어나
큰 바위와 토사가 동굴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길이 막혀버렸지만 여가장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었죠. 총 길이가 50장쯤 됩니다. 지금은 보초를 사는 중간에 2명씩 교대로 어신동에 들어가 불을 피우고 술을 마시며 몸을 녹이곤 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둘은 밖을 지키고 둘은 안에 들어가 쉬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안에 들어갔던 둘이 갑자기 혼비백산하며 뛰어나왔어요. 동굴 깊은 안쪽에서 음산한 울음소리에 푸른빛이 어른거렸다며 요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일단 들어가 보았지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두 사람에게 한 소리 하려는데 느닷없이 나타난 푸른빛과 하얀 빛이 머리 위를 스치며 동굴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지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나왔는데 이미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어요. 바로 보고할까 했으나 세 분 날이 모두 요괴니 귀신이니 하는 말을 믿지 않으시니 괜히 호들갑을 떤다고 혼날 것 같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데 오늘 평소에 허물없이 지내던 허초 나리가 오셨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요괴 얘기가 나왔습니다. 허초 나리가 들어간 지 꽤 되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정말 걱정입니다. 깜짝 놀란 허월이 잠시 생각한 후 마음을 정했다. 이 작은 동굴에 무슨 요괴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안에서 길을 잃었겠지요. 여러분은 경계보초에 집중하고 외부인이 나타나거든 대적하지 말고 빨리 등불 신호를 보내세요. 저는 아우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창을 꽉 쥐고 어신동으로 향했다. 동굴 입구는 원래 높이가 2장쯤인데 돌무더기에 막혀 겨우 한두 사람 드나들 만한 틈밖에 없었다. 가만히 들여다보았으나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단전에 힘을 주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허초의 아명을 외쳤다. 두어 번 크게 외치고 답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울림뿐이었다. 큰일이네. 바로 돌아서서 대만관에게 신호용 등불을 빌려 어신동으로 들어갔다. 조금 들어가 더듬더듬 바위를 찾아 입구를 등지고 앉았다. 그리고 등불 빛을 손으로 가린 후 앞을 응시하다가 눈을 감았다. 잠시 호흡과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눈을 뜨자 길이 또렷하게 보였다. 어딘가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허월이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허실생백 야광안을 수련해온 덕분이기도 하였다. 이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방에 향불 하나만 피우고 밝은 곳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간다. 한동안 향불을 응시한 후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한다. 잠시 후 눈을 뜨고 한 번 더 향불을 응시한다. 이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버텨야 한다. 다시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한 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허월은 매일 밤 이 방법으로 일정한 횟수만큼 수련하면서 향불 크기를 점차 줄였다. 석 달 후에는 향불 대신 하얀 나무막대를 준비해 같은 방법으로 수련했다. 나무막대 크기도 조금씩 줄이고 색깔도 조금씩 짙은 색으로 바꾸어 수련한 결과 어둠 속에서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조금 전 허초를 불렀을 때 울림은 있었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그리고 대만관은 허초가 어신동에 들어간 지 한참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신동이 이미 뚫렸고 허초가 누군가에게 당했을지 모를 일이었다.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릴까 잠시 고민했으나 여러 사람을 번거롭게 했다가 별일이 아니라면 겁쟁이로 보이지 않겠는가. 그간 꾸준히 닦아온 무예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해왔고 야광안도 수련했으니 일단 혼자 찾아볼 생각이었다. 먼저 길을 잃을 것에 대비해 표시를 해두려고 신호용 등불로 벽을 비추었다. 붉은 기름종이를 붙인 한 면으로 나오는 빛이라 너무 흐릿해서 있으나 마나였다. 야광안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허월은 조금 더 정확히 살피기 위해 다시 바위에 앉아 정신을 집중한 후 어둠을 응시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 바로 옆에 타다 남은 장작과 술병이 있고
정면으로 굽은 길이 보였다. 다시 일어나 야광안을 집중하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옮겼다. 그렇게 40장쯤 들어갔을 때 앞이 가로막혔다. 길이 끊기고 출구도 보이지 않았다. 보초들이 허초가 들어오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했어. 길이 구불구불해도 갈림길은 없었는데 끝까지 다 오도록 안 보이네. 혹시 저들이 잘못 봤나? 애초에 이리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잖아? 한데 저들이 말한 울음소리며 푸른빛 하얀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온갖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때 앞을 가로막은 석벽 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를 죽이며 석벽에 바짝 붙어서 귀를 기울였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